안녕하세요. 최현유원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농지연금용으로 생각하는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요청하신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농지는 결론적으로 감정가가 1억 4,800 정도인데 3,900 정도까지 나와 있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고, 결국에는 이 구독자분께서도 잘 분석을 좀 하셨고, 저도 제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농지연금으로 던지기에는 가장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고, 그에 대한 의견을 드려서 결국에는 단독 입찰을 한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농지연금으로 매월 600만 원을 수령하고 토지 투자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고요.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, 저는 이 농지는 가장 싼 토지이고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른다라는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. 그래서 아파트와 같이 거품이 끼어 있거나 그래서 급등과 함께 급락이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물건이 아니라, 수익률은 작을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이 물건을 매입함으로써 농지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더구나 특히 저는 이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반값으로 매입하면서 수익률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지고, 토지담보대출 일반적으로는 정상 감정가의 70에서 80%까지 나오는데, 그 차이, 그러니까 반값으로 매입한 그 가격과 담보대출과의 차이를 통해서 보유 시에 이자 부담을 거의 제로로 없앨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농지를 매입을 하고 60세 이후부터 농지연금으로 던지려고 합니다.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농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물건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복리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찍 농지를 매입을 해두고 보유 시에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면 그 농지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우상향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거 외에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저와 함께 공부를 해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난 시간에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물건에 대해서 첫 번째 그 토지 분석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면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362평의 전이고요. 가장 중요한 이 감정가 대비해서 최저가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. 26%고요. 그리고 감정가가 1억 4,800이라는 꽤나 큰 물건입니다. 그런데 26%까지 떨어져서 3,900 정도까지 떨어진 물건이고요. 이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물건 분석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, 저도 제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회신을 드렸고, 결국에는 입찰을 하셨고, 다행히 단독 입찰로 그 낙찰이 되셨습니다. 그래서 낙찰가도 3억 9천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게 잘 받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 왜 이 가격까지 올 때까지 아무런 수요자들의 관심이 없었는지,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,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네 가지 정도로 취합이 됩니다. 즉, 이 모양이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, 즉, 이 토지의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듯반듯한 이런 물건이 아니라 길쭉한 이런 물건입니다. 보통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정사각형 형태의 반듯반듯한 물건이 좋은데,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나 우리는 농지연금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 모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그리고 맹지이기 때문에,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것처럼 맹지라면 보통 건축물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발 관점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는데, 역으로 농지연금으로는 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농지입니다. 즉, 농지라고 해서 농지연금으로 활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농지연금에서는 맹지라도 받아줍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사 짓기 어렵기 때문에, 즉
이런 사진을 보면은 대나무 같은 게 다 심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나무에 대한 처리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농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농지는 농지증이 필요한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대나무를 없애는 이 원상복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원상복구 계획서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26%까지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물건은 농지연금이 출구 전략인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최고의 물건이라고 생각됩니다. 이 농지를 매입함과 동시에 1억을 벌었다고 생각하셔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. 이 지역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물건에 대한 분석을 의뢰를 해주셨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 내용은 제가 물건 분석을 한 내용에 대해서 구독자분께 회신을 드린 내용인데 우선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큰 장점이다 라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.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26%까지 떨어진 게 아니라 개발 관점에서 예쁜 땅이 아니거나 맹지이기 때문에 많이 유찰이 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. 그러나 농지연금용으로는 정말 최적의 물건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농지증입니다. 즉 보통 주거지역이면 농지증이 불필요한데 이 물건은 특이하게 녹지 지역에도 자연 녹지 지역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저도 궁금해서 읍사무소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더니 농지증이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었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시는 곳이 함안이거나 함안과 인접한 지역이면 사실 원상복구 계획서를 통해서 농지증을 금방 발급할 수가 있는데 인접한 지역이 아니면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. 즉, 이 구독자분께서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모르고 입찰일이 한 2, 3일 내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농지증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상황에 따라서 농지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고요. 또 한 가지는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은 낙찰가의 80%까지가 대출이 나옵니다. 그러나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맹지이고 그리고 국어가 인접해 있긴 하지만 통행이 자유롭지는 않아 보입니다. 그래서 대출은 안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실제로 제가 함안의 농협에 문의를 했을 때 대출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좀 어렵지만 국어를 평탄화시켜서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게 하면 은행을 잘 알아보면은 대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. 그리고 그 구독자분께서 매입 이후에 경작에 대한 계획도 어느 정도는 수립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 계획대로 경작 활동을 이어나가신다면은 영농 경력 5년을 쌓는데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농지연금을 던질 때 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런 물건을 굉장히 잘 고르셨는데 이런 물건을 하나 둘씩 더 매입을 하다 보면은 부부 기준으로 월 600만 원의 안정적인 평생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을 드렸습니다. 이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잠깐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이하게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에 걸쳐 있는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통은 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좀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. 무엇보다도 이 준공업지역과도 밀접해 있고 주거지역,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, 이 모든 용도지역이 바로 도시지역이 포함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의 가치는 또는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
그리고 이 644번지의 물건에 대한 어떤 진입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 바로 인접해서 이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국어, 즉 국유주인 국어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. 그래서 진입로는 이 국어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농지의 소유자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적다고 생각을 했고요. 또는 이 국어를 잘만 활용을 하면은 바로 맹지를 탈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국어 자체가 그렇게 도로로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만 있다면 이 농지는 맹지를 탈출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. 맹지를 탈출하는 순간 이 농지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2배 이상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위성사진을 통해서 봤을 때 어느 일부분까지는 지금 도로가 접해 있고 도로 진입이 가능하고 어느 그 이상부터는 사실은 진입이 조금 어려운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를 통해서 진입을 한다면 이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구독자분께도 이런 관련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구독자분께서 문의 주신 물건에 대해서 지역 분석을 함께 해봤고 이 경작을 하는 데 있어서 통행의 어려움 또는 맹지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이 농지를 통해서 연금을 받을 텐데 5년 또는 10년 후에 이 농지의 가치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내용과 함께 연금을 받게 될 경우 각 상품별로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될 수 있을지 예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